자, 제일 먼저 가는 집은 어느 집부터 갑니까? 신생아. 그죠? 그 다음에 미수가 집 먼저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누구 집가요? 임산부 집 먼저 가는 거죠. 그 다음 어느 집가요? 어린애들 집 먼저 갑시다. 학령전. 그 다음에 또 학교 가는 아이들 학령기. 그 다음이 누구한테 가요? 성병. 그죠? 성병. 성병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뭐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걸리는 결핵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간다고 거듭 말씀드리죠. 그래서 어린애 집 먼저 찾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결핵 찾아내세요. 문제에서 나오면 그거 중요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방문을 할 때 여러분 순서를 정할 때 보건간호사가 가정방문의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순서를 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자, 개인이 있고 집단이 있다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개인보다는 개인 말고 어느 집부터 가야 돼? 집단을 먼저 가야 되겠죠. 여러 명이 있는 데를 먼저 가야 되잖아. 왜? 거기가 더 파급 효과가 크니까. 맞나요? 이 집을 먼저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는 만성질환이 있고 급성질환이 있다면 어느 집부터 가야 돼? 급성질환부터 갈까요? 만성질환부터 갈까요? 급성질환. 급성질환 집을 먼저 갈게요. 왜? 만성질환은 내가 오늘 바짝 갔다 온다 그래서 효과가 바짝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급성질환은 내가 빨리 방문할수록 효과는 빨리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급성질환 집을 먼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전염성 환자하고 조심하세요. 비전염성 환자가 있어요. 그럼 조금 전에 가정방문 여기서 위에서 할 때도 어느 집 먼저 갔어요? 전염성 환자인 결핵이나 성병을 나중에 갔죠. 그죠? 그러니까 전염성하고 비전염성 중에서 비교한다면 비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집을 먼저 가는 거야. 비전염성 질환. 집을 먼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감수성이 높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지? 잘 걸린다 이 말이죠. 감수성이 낮다. 그 말은 면역력이 좀 강해서 잘 안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 감수성이 높은 집부터 가야 돼요? 낮은 집부터 가야 돼요? 잘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손을 쓰는 게 좋지 않나? 그죠? 그래서 감수성이 높은 연령부터 가겠습니다. 감수성이 높은 연령부터 방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제 수준 한번 볼까? 경제 수준 또는 교육 수준. 그러면 경제 수준이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높은 집부터 갈까요? 낮은 집부터 갈까요? 높은 집은 알아서들 잘 하잖아. 그러니까 낮은 곳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낮은 집단. 그죠? 낮은 집을 먼저 방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6번 새롭게 생긴 환자, 신환자, 그리고 예전부터 앓고 있는 환자, 구환자. 어느 집부터 갈까요? 신환자를 먼저 방문하겠습니다. 먼저. 그 말은 쉽게 말해서 갑자기 생긴 급성질환이란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생긴 환자 집을 구환자 집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자, 순서 다시 한번 보세요. 개인하고 집단이 있다면 어느 집 먼저 가자고요? 집단을 먼저 가는 거예요. 집단을 먼저 갈 거야. 집단을 먼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급성질환하고 만성질환 중에서는 어느 집부터? 급성부터. 그 다음에 전염성, 비전염성 중에서는 비전염성. 그 다음에 감수성이 높은 연령이 잘 생기니까 감수성이 높은 연령부터. 그 다음에 경제 수준이 낮은 집단,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 맞나요? 그리고 구환자, 신환자가 있다면 신환자 먼저 방문할 것. 되셨습니까? 가정방문의 순서입니다. 봐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기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록을 먼저 찾아보고 조사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가정방문 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관찰. 가정방문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라고 말하면 관찰을 먼저 하겠죠.
그 다음에 4번 계획되지 않은 방문, 이런 거 답하는 분은 없겠지. 그 다음에 4번 방문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한다. 계획을 짜서 해야죠. 그리고 5번 방문 가방은 필요할 때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꼭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61번 눈 감고 찾아요. 눈 감고 찾아요. 그죠? 자, 인슐린을 투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혈당 저하. 그죠? 그 다음에 62번 넘어가겠습니다. 6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의 간호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라는 건 일정 지역에 사는 일정 사람들을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자, 인천 서구 검단 지역에서 간호를 내가 좀 하고 싶어요. 뭔가 이 지역의 문제점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럼 지역사회 간호를 하려면 이 지역에 원하는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상자가 원하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구를 사정해야 된댔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원하는 거. 자기가 교육하는 내가 잘하는 거 말고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고. 그럼 원하는 거를 알려면 먼저 미리 좀 알아봐야 되지 않아? 뭐를 알아봐야 될까요? 이 지역의 실태를 파악해야 되겠죠. 이 지역의 실태를 파악한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지역의 문제점, 원인을 파악한다. 이 지역의 문제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내는 거죠. 그 말은 파악한다, 알아본다, 이런 말을 뭐라고 했어요? 사정한다 라고 했어요. 사정.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이런 말 자주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보기에서 실태를 파악한다, 원인을 파악한다, 사정한다,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이야.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서 이 지역의 문제점이 뭔가를 알아봐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사할 거야. 파악하려고 사정을 먼저 할 거야. 그러면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알아봤더니 이 지역에는 고혈압 환자가 너무 많네, 혈압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네 하고 이 지역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 내렸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역의 문제점은 혈압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내렸어요. 혈압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진단 내렸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 간호를 해야 되겠지. 근데 간호하기 전에 항상 공부할 때도 먼저 뭐를 해야 돼?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계획을. 그래서 진단을 내리고 이제는 어떤 식으로 간호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짜겠죠. 우선순위별로 계획을 1번 뭐 2번 뭐 이렇게 계획을 짜겠죠. 그럼 계획 짰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실천해야지. 실천해야죠. 그거를 수행이라고 하겠죠. 수행하겠지. 그래서 1번 이런 거 하고 2번 이런 거 하고 3번 이런 거 하고 관리했어. 그럼 했으면 땡, 그게 아니라 항상 모든 거는, 간호는 마지막은 뭐를 하라 그랬습니까? 평가를 하라 그랬어요. 평가를. 그래서 내가 혈압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어. 그러면 이 사람의 평가는 뭐를 해야 돼? 혈압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봐야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평가를 하라 그랬어요. 평가를 하라. 그래서 보건교육을 할 때도 항상 평가는 꼭 하라 그랬습니다. 되셨습니까? 평가를 해. 그래, 평가를 했더니 그 평가 결과가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떤 거는 좀 미흡하게 제대로 잘 안 된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거 왜 그러지? 왜 제대로 안 된 거지? 해서 다시 어떻게 할까요? 다시 계획을 짜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그런가? 그럼 이런 방법으로 다시 가르쳐 볼까?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러면 다시 계획을 짜고는 이제 뭐 할까요? 다시 수행하는 거지. 앞에부터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제점 다 알았으니까. 계획 짰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다시 수행하는 거지. 그리고 또 평가하겠지.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계획 짜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계획은 이렇게 사정 다 지워졌다 여러분.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그리고 마지막에 재계획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거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또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이런 말 물으면 무조건 실태를 파악한다 하는 거 답하십시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63번에 보시면 자,
감염병 발생 시라고 했죠. 감염병 발생 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감염병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감염병 발생했을 때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염병 관리 활동. 자, 그러면 항상 두 가지를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거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문제에서 감염병이 발생 전이다. 감염병이 아직 발생하기 전이다. 이때 간호조무사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아직은 감염병이 생기기 전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아직 생기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감염병 예방 사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염병을 예방하는 거죠. 안 생기게. 그래서 안 생기게 하려고 파리 같은 거, 모기 같은 거 없도록 환경 관리할 거고요. 그죠? 환경 관리할 거고요. 또 보건교육, 손 같은 거 잘 씻으세요. 음식 끓여 드세요. 라는 보건교육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개인위생 관리 잘 하세요. 마스크 같은 것도 잘 끼고 손도 잘 씻고 이런 거 관리하겠죠. 이런 거는 전부 다 생기지 않았을 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감염병 발생 전에 간호조무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이런 말하면 예방이에요. 예방.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요. 감염병이 발생했어요. 발생이 했어요. 그럼 발생이 했으면 이제는 예방은 약간 물 건너간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게 가장 급하다? 더 많이 퍼져나가지 않아야 되겠죠. 일파만파로 전파가 덜 돼야 되니까 이 중에서 이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서 감염이 된 자, 감염자 또는 균을 갖고 있는 자, 뭐죠? 보균자. 이런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야 되겠죠. 그거를 색출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찾아내야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이 퍼뜨려지지 않겠죠. 그래서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해야 될 일은 전에는 예방이에요. 그런데 감염병이 생기고 나면요. 감염된 자, 균을 갖고 있는 자 색출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세 번째 줄에 보면 감염병 발생 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발생 시 그 말은 발생했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때는 뭐예요? 감염자, 보균자를 색출하겠죠. 되셨습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 우리가 여러분 질병 발생의 3요소 또는 감염병 발생의 3요소 하면은 뭐가 들어갔습니까? 병원체 들어갔죠? 병원체. 또 병원체가 들어가서 사는 장소 숙주 들어갔었죠? 숙주.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적절한 환경까지 세팅이 되면 질병, 감염병은 더 많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질병 발생의 3요소, 감염병 발생의 3요소라고 말하면 병원체, 숙주, 환경이에요. 되셨습니까? 또 이렇게도 물어봐요. 자, 질병 발생의 3요소 중에서 숙주와 관련된 요인이 어떤 거냐? 숙주와 관련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숙주라는 거는 들어가서 사는 장소를 말하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또는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지만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때 연령 나이가 많은 숙주는 더 많이 질병이 더 심각하게 생기겠죠. 연령 숙주하고 관련된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은 남자 여자 누가 더 잘생기냐 있을 수 있겠죠. 성별 이거 숙주하고 관련된 거예요. 또는 종족이 어떤 종족이냐에 따라서 더 건강 체질이 있고 균이 들어갔어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더 잘 걸릴 수도 있고 종족 이것도 숙주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 사는 숙주가 면역력이 있다면 균이 들어가도 잘 이겨내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면역력, 숙주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엉망으로 살아 술, 담배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질병이 생활 습관이 좋은 사람보다 더 안 좋겠죠. 숙주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양 상태가 불량하면 질병은 더 잘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말했던 요런 것 등은 연령, 성, 종족, 면역, 생활습관, 영양상태 이런 거는 어떤 거와 관련이 있다? 숙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중 숙주와 관련된 것으로 바른 것은 아닌 것은 이라고 말하면 이런 것 등은 숙주하고 상관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감염병 발생 요소 또는 발생 과정. 자, 감염병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고 합니까?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이 있어야 되겠죠. 주인공 누구야? 병원체. 그죠? 그런데 병원체가 나 홀로 있어서는 감염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들어가 사는 장소, 병원소, 다른 말로 숙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병원체가 숙주 몸에 들어갔거든. 들어가서 이 안에만 가만히만 붙어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감염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지. 나와서 다른 데로 일파만파로 퍼뜨려져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원소인 사람이 애치 재채기를 했어요. 그럼 재채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고 또는 대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병원소에서 병원체가 빠져나가는 거죠. 탈출. 그러면 탈출했으니까 재채기나 침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일파만파로 다른 데로 퍼뜨려지겠죠. 그거를 전파라고 하겠죠. 그럼 퍼뜨려져서 나 홀로 그냥 빈 공간에 있으면 그건 진정한 감염이 아니죠. 퍼뜨려지는 이 균, 바이러스가 어디로 들어갈까나 하고 들어가겠죠. 그런데 처음에 빠져나왔던 병원소가 아니고 새로운 병원소를 찾겠죠. 그죠? 새로운 병원소, 숙주인데 새로운 숙주, 신숙주. 새로운 숙주에게로 어떡할까요? 에게로 침입하겠죠. 들어가겠죠. 그러면 새로운 숙주에 들어갔을 때 그 새로운 숙주가 바로 감염이 되냐? 그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숙주가 여기서 봤을 때 숙주가 면역 상태나 생활 습관, 영양 상태가 좋으면 안 생길 거고 그런 게 면역이나 생활 습관, 영양 상태가 불량하면 생길 거고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숙주가 질병이 생길까요? 감수성이 있는 숙주라면은 질병, 감염병이 생기겠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감염병 발생 요소를 이해를 하시면서 봐주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자, 어떤 환자가 마스크를 하지 않고 기침을 해요. 그래서 난 불안해졌어요. 불안해서 마스크를 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다른 환자가 마스크를 하지 않고 막 기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불안해서 마스크를 꼈어요. 그거는 이 감염병 발생 요소 여기 중에서 무엇을 차단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환자에게 있는 균이나 바이러스가 나한테로 들어올까봐 내가 마스크 낀 거지. 내가 꼈다잖아. 건강한 내가 꼈다잖아. 그거는 뭘 하는 거예요? 내한테로 균이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차단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요. 코로나 환자가 또는 비말 환자가 마스크를 꼈어요. 비말 전파 환자가. 그럼 환자가 마스크를 낀 거는 무엇을 차단하는 거예요? 환자 자기가 낀 거는 나한테서 균이 애취하면서 빠져나가는 거를 막겠다는 거죠. 탈출을 차단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어려운 건 아닌데 이해는 하셔야 돼요. 무조건이란 게 뭐 무조건 외우란 뜻이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자기가 꼈어. 그럼 그거는 마스크를 낀 거는 나한테서 균이 나갈까봐 낀 거잖아요. 탈출을 차단하는 거고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 낀 거예요. 의료진이 낀 거야. 그건 뭐예요?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거죠. 나한테로 들어올까봐. 되셨습니까? 그거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겠습니까?